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동 백과사전 알파고 신하씨 아시아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내용이 많아서 다 소화를 못했어요. 2주 전이었죠. 네, 2주 전에. 그래서 2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저희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슬람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게 코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 율법과 관련한 용어들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샤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기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국가마다 샤리아를 해석하는 게 좀 다르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샤리아를 어긴 건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파트와를 받아야 돼요. 파트와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법적 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허락받는 거.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요? 이거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다른데요. 네. 수니파에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정확한 무슨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샤리아로 운영되는 나라라면 국가가 파트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판사들이 있잖아요.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잖아요. 판사들이. 네. 그런 것처럼 수니파에서는 혹시나 그 나라가 샤리아로 운영되는 행정체제가 샤리아라면 네. 사우디라든가 네. 뭐 그런 나라라면 국가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처럼. 약간의 우리나라로 치면 아까 말씀해 주신 판사의 개념이군요. 예. 네. 근데 시아파에서는 좀 달라요. 시아파에서는 정통이 내려와 있어요. 아예툴라히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예툴라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아예툴라 한 1000명 정도 있고 네. 그 중에서 최고의 아예툴라 86명 있어요. 그 대다수의 아예툴라들이 이란이나 인도에 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아예툴라요? 예. 그 사람은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나라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니요. 그는 정통으로 내려와 있어요. 정통으로 내려온다라는 건? 예전에 그 사람이 자기 스승으로부터 자기 아예툴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적어도 한 7명 아예툴라 그의 스승의 지칭을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스스로 내 제자를 아예툴라 시키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샤리아를 어긴 건지 아닌지 판단을 맡길 수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제일 논란이 되는 거 네. 담배. 왜냐하면 모함메드 사드 시대는 담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오늘날에 우리가 피는 담배. 네. 그래서 이거는 샤리아를 어긴 건지 아닌 건지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봤을 때 대다수의 모든 그러니까 수니파든 시아파든 이거는 샤리아 안 맞다. 왜냐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가 있다. 몸이 우리 신으로부터 빌려받은 재산인데 네.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슬람 율법 잘 지키나요? 선생님 이제 그 질문이 너무 선생님이요? 앵커님 이 질문이 너무나 웃긴 질문이 뭐냐면 왜요? 궁금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헌법 그리고 법안들 다 지키세요? 단 한 번도 속도 위반하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속도 위반한 적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법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슬람 율법이 너무나 큰 범위니까 100% 지킬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슬람 율법 중에서 좀 약간 까다로운 것을 최고의 죄들을 하지 말자는 거 있어요. 유나흐 개바일이라고요. 네. 제일 나쁜 죄들 하지 말자. 사람 죽이지 말자. 술 마시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강간하지 말자. 이런 그러니까 제일 까다로운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는 되도록 지켜야 된다. 되도록 지켜야 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를 들은 불법 주차를 한다거나 속도 위반을 실수로 했다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슬람 율법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전통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생활 속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거 다 옛날 이야기야. 굳이 지킬 필요 있나?
이런 이야기가 혹시 젊은 층들 사이에서도 나오나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특히 좀 이란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 네.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을 하나 네.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예톨라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함메 사도 말고는 셰리아를 100% 지킬 사람은 없다. 우리는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네. 그중에서 까다로운 거 제일 나쁜 죄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좀 사회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생긴 거긴 하네요. 그렇죠. 아. 아니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다 100% 지킬 수 없다는 거 이미 합의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기자님은 코란 다 읽어보셨어요? 예, 저는 예. 오. 아니 어차피 책 읽는 걸로 똑같잖아요. 뭐 무슨 아, 그런가요? 해리포터 읽었나요?라는 질문 일종의 뭐죠? 그 베스트셀러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여도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 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예.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율법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하고 제일 사람들 많이 아는 거는 달라요. 뭐 술 네. 마시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제일 이제 사람들 아는 율법인데. 그렇죠. 그냥 사실 이슬람 율법하면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이요? 왜냐하면 신선하다. 왜냐하면 네. 이슬람 율법에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짚어주는 문장들이 있어요. 네. 시장을 독점하지 마라. 그거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코란에. 네. 시장을 독점하지 마라. 그래서 독점이 금지돼 있어요, 이슬람에서. 우와.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요? 예.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자로 돈을 주지 말라. 지금 이것이 현재 자유시장 경제 제재랑 완전 흔들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 보기에는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갖고 있는 재산의 4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나눠주라. 그거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은행들이 생긴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 은행들. 네. 그것이 이슬람의 자본을 발휘시키려고 한 거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서양 은행에다가 갖다 주면 거기 이자가 붙으니까 그거 이제 거래한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자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슬람화가 시킬 거냐라는 생각에서 이슬람 은행들이 생긴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택을 살려고 한다. 네. 그럼 한국에서는 주택 대출이 있죠. 그렇죠. 그럼 주택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이자 날라가잖아요. 그 네. 돈도 다 없어져요. 네. 이슬람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그 집을 사서 네. 이제 사람한테 팔아줘요. 금액을 올려주고. 근데 그 중간에 돈이 밀렸다. 다 못 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모두 냈던 그 돈을 다 다시 돌려주고 네. 집이 은행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피해를 안 보게 된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자가 있으면 약자하고 강자에 있는 이 관계가 더 좀 약간 악화되잖아요. 그걸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이슬람에서 이자하고 은행만 가져도 방송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 부분이 재밌네요. 정말 생각도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 율법이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은행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네요. 이건 저희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이야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슬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차별이 정당화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자면 방금 전에 제가 아예톨라히라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예톨라 대다수가 남자예요. 근데 여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일 뿐 여자도 있나요? 예, 너무 극소수도 여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여성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노스라트 아민이라는 여성 뮤시테이크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자들이 그 파트와를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드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좀 약간 스님들처럼 꾸준히 해야지 그걸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다수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동안 여자들 없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여자들이 있긴 있고 그러면 또 폭력은 이슬람 그 코란에서 안 나와요. 나오지 않나요? 네. 예, 그거는 안 나오고. 네.
우리는 율법으로 만들 때는 모함메드의 삶을 보고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언행록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죠. 네, 얘기했죠. 네. 그러면 모함메드의 삶을 봐야 돼요. 자기 부인을 때려본 적이 있는지. 이것만 있어요. 한번 부인이 너무나 좀 약간 잔소리를 많이 했을 때는 칫솔 있잖아요. 네. 칫솔을 살짝 이렇게 밀어줬어. 이거 말고는 없어요. 폭력이. 아, 그 무함메드 행동을 기록한 것에 보면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씀이시죠. 이제 그 칫솔로 한번 이렇게 밀어줘서 왜 이래? 이 정도. 그래서 부인을 폭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중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극소수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그 지역적 문화가 정렬한 융합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가정폭력을 합리화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한국 언론에 나온 거 뭐냐면 네. 명예살인이잖아요. 아, 명예살인이라는 부분도 저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무슬림인데 딸이 가서 기독교 남자랑 결혼했는데 가서 딸을 죽였다. 네. 맞죠? 이것도 집어드릴게요. 네. 이 명예살인은 중동에 다 있어요. 기독교이든 무슬림이든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라크에서 야즈디교, 이슬람교 아니에요. 네. 가정에 있는 여자가 기독교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기독교 집안의 딸인데 유대교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명예살인은 중동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명예살인은 좀 약간 경제적인 거, 지식, 교육 수준이랑 관련된 문제고 네. 그 정당화할 수 있는 문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지하드라는 단어도 우리 많이 들어보죠. 예, 이거는 지하드는 단어로 풀어주면 성전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섹슈얼 성 아니고 네. 홀리, 네. 성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전투를 하자. 네. 근데 이것도 무함메드의 그 언행록을 가지면 명백하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전쟁은 작은 지하드이에요. 왜냐면 그냥 나서 몸으로 싸웠어요. 제일 큰 지하드는 자기 욕심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도박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도박 중독증이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전쟁을 해서 도박을 이겨야 돼요. 네. 이것이 제일 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하시고 네. 전쟁은 작은 지하시라고 모함메드도 본인의 말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말하는 거고. 그리고 지하스는 국가가 선포해야 돼요. 아, 국가가 선포해야 된다고요? 예, 네.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어떤 사이비 종교 아저씨가 이슬람 아저씨가 나 이제 지하스를 선포했다. 미국이랑 싸우자고 하면 그거는 이슬람 율법적으로는 뒷받침 안 돼요. 예, 한 커뮤니티에서 법적 배경으로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무슬림 형제단이나 알카에다 같은 그런 부분은 지하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한 부분인 거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일단 이슬람 형제단은 아직 전쟁 병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네. 최근에 와서 이집트에서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문제를 들어갔는데 네. 알카에다는 이제 자신들의 무슬림들의 대표자를 지네들 스스로 착각을 한 거고 예를 들면 나로부터 투표 받았어요. 나도 무슬림 신자들 나한테 승인 받았어요. 네. 아니면 걔네들 대다수가 이제 사우디하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라크 출신들인데 다 그쪽 나라들한테 인정받았어요. 걔네들 스스로 자신의 나라로 지칭을 하고 법적 질서에 있는 집단으로 지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기분 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명예살인 부분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지하드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닌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들이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네요. 오늘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이슬람 율법에 대한 이야기 2탄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편견이 한국에선 가장 크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다시 정리하자면 샤리아는 이슬람에 있는 내용들의 해석이에요. 법적 해석이고 네. 나라마다 다르고 정법마다 다르고 그거는 그 나라에 있는 학자들의 해석이지 이슬람은 본질 아니에요. 본질이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그리고 샤리아가 있는 나라가 몇 개밖에 없어요. 네. 지금 웬만큼 이슬람 나라는 현대 법을
맞습니다. 세속된 법을 쓰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저희도 꼭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네, 오늘 이야기 또 재밌게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한시 아시아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